안녕하세요. 홍타커입니다. 2026년 새해 준비 잘 하고 계실까요?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있고, 1월부터 겨울 특강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오늘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 특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학원에 나와 있겠습니다. 아이들 기다리면서 잠시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입시 기간은 뭐 자녀들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보통 5, 6년 중고등학교 생활을 떠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3, 4년, 1, 2년 이렇게 입시를 경험을 보통 합니다. 다만 자녀들도 입시를 처음 경험해 보듯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처음으로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입시를 잘 준비를 해줘야 될까? 어떻게 자녀들을 도와줘야 될까? 이끌어줘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은 뭐 제가 뭐라고 뭐 현명한 부모님이 되는 방법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해야 아이들의 입시 결과가 좋아진다 아니면은 뭐 가정이 평안하고 뭐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상담을 제가 해보니까 성적이 좋아도 아이들과 갈등이 너무 심한 부모님도 계셨고 반대로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가족 관계는 참 좋아가지고 평안했던 화목했던 가족도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되는 가정도 있어요. 뭐 성적도 좋고 화목하기도 하고 아예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성적도 가정 환경도 안 좋은 정말 첩첩산중인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인 가족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학부모님의 고민을 듣다 보니, 아,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은 정말 정말 존중합니다. 예. 사춘기 과정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까지 가르쳐야 된다? 와,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궁금해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희생에 대한 오해를 한번 바로잡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희생하는 부모님 밑에 정말 잘못되는 자녀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달고 삽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약간 좌우명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믿고 있는 철학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희생의 범위에 대해서 좀 너무 애매모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말 너무나도 이게 차이가 좀 심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희생에 대한 범위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막 전쟁을 막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못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국가는 아니잖아요.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가고 있고 내가 굶어 죽더라도 우리 자녀 하나만큼은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극적인 경우가 우리나라에선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있겠지만 당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학부모님이 좀 버려야 될 것들 이런 얘기들을 저는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 어머니가 되셨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았던 그 20대 30대 청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좋은 차를 사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취미를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거나 아니면 뭐 여행도 혼자 다녀보고 싶고 그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를 마음껏 이루고 살았던 20, 30대 그런 청년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100%다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아이 학용품 살 돈 대신에 막 피규어를 사신다거나 취미에 돈을 쓰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는 부모님으로서의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희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뭔가 극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부모로서의 의무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피해를 보고 억울하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막 좀 이루지 못하는 꿈에 대한 그런 뭐 한이 서려 있다?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살짝 정정해 보자면은 희생보다는 부모로서의 의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의무라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난 여기까지만 너를 양육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계를 정해두는 게 저는 딱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만큼은 못해줘도 엄마로서 여기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그
한계 선 정도 이런 거를 정해놓고 지켜주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켜져 있지 않으면은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옆에 있는 애 엄마들, 애 아빠들이 더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저렇게 해줘야지. 이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못 해주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기준이 없으면은 좀 오버하실 수가 있어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기준,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월 얼마 정도의 용돈,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학원, 과외, 아니면은 뭐 인터넷 강의 끊어주겠다, 책 사주겠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마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 줄 건데 그 이상으로는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애한테 말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먼저 확고하게 엄마만 생각해도 되지 않고 아빠만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분 다 한마음으로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은 저는 그게 자녀한테 분명히 전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없다 보면은 아까 또 말씀드린 거지만은 오버페이스 한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의 시간, 건강, 감정 소모 이런 것들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결과랑 과정이 모두 다 따라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온 거지만은 결과와 과정을 만약에 둘 다 놓친다라고 하면은 자녀도 부모도 상처만 남는 입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무분별한 희생은 저는 반대라는 거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녀도 소중하지만 부모님도 소중해요. 너무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내 인생,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떼다 바치겠다라는 그러한 희생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의무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행위인데 절대로 스트레스 방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일하고 오면은 당장 쉬어야 되고, 당연히 맞습니다. 이게 맞벌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혼자 외벌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하고 오시는 분들은 쉬셔야 돼요. 근데 쉬더라도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좀 기분이 풀어지고, 어떤 걸 먹으면 내 마음이 좀 온화하게 풀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애들 키우다 보니 나 자신에게 소홀하신 경우가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게 힘도 좀 각박해진다고 해야 되나? 메말라 버리면은 아이들한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무작정 술만 찾으시거나 무작정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누워 계시는 부모님이 계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게 휴식일 수는 있겠죠. 휴식일 수는 있는데 마냥 저는 휴식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건강을 해치는 것도 있고 자녀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운동하는 걸 제일 추천해 줍니다. 만약에 운동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냥 동네 산책이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저희 학원 다니고 계시는 세 가정이 있습니다. 세 가정은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하루에 한 번 30분이라도 좋으니까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좀 산책하시라고. 그걸 굉장히 잘 지키고 계세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주 뵙습니다. 산책하고 있는 걸 자주 배워서 기쁩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자꾸 추천을 드리냐면 자녀들한테 진짜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손잡고 밖에 나가가지고 산책하고 오고 그리고 그 산책을 할 때 어린아이들은 따라 나가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따라 나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엄마 아빠랑 시간도 보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정의 경우에는 좀 무기력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집에 오면 그냥 누워 계시는 분들. 그래서 좀 무기력한 분들한테는 저는 항상 좀 나가서 걸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년 넘게 그걸 지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다들 민감해 하세요. 우리 자녀가 뭘 때문에 힘들어하고 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되게 민감해 하시는데 정작 학부모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거는 진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작 나만 괴로우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나중에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녀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내 배우자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때는.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셔야 되고 그거를 가능한 한 조금만 더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입시 기간이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5, 6년 정말 길면 6년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학부모님도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전하게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자녀가 어릴수록 시간이 될수록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저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게 그냥 속 편할 수는 있거든요, 당장.
근데 그게 과연 자녀를 건전하게 키우는 게 맞을까? 건강하게 키우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돈 쓰는 것을 아끼는 거,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무조건 아끼고, 무조건 돈 쓰지 마라, 그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무조건 다 사줘라, 걱정 없이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줄게, 라는 것은 전 길게 보면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함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아이가 당연히 부모님이 이렇게 노력해주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너무 조심스럽지만은,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다 보면은 감사함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이게 그로 인해서 아이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도 정말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애한테 너무 많이 퍼줬다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원하는 걸 다 해줬을 때 단순하게 원하는 게 많은 아이로 성장을 하는 건 괜찮아요. 왜? 원하는 게 많다는 것은 내 욕심이 많은 거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상실감을 경험을 했을 때 그 상실감에 대한 받아들임이 미흡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너무 미숙한 아이들이 있어요. 왜 내가 못 가져?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못 가진다고? 안 돼. 나는 무조건 저걸 가져야 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이게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해주실 거를 다 해주신다고 하면은 가지고 싶은 거를 못 가졌을 때의 그 상실감을 받아들이는 연습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입시를 경험을 하다 보면은 상실감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부를 금방 때려치우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든 내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실패도 경험을 해보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럼 좀 더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 때려쳐. 모든 분야에서 때려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순간도 없이. 이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단순히 이게 부모님이 원하는 걸 다 해줘서 그렇다,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면모를 보면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풍족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제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이 만나봐서 그래요. 물론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나은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존중을 할 겁니다. 자녀가 원하는 거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원하는 거를 갖지 못했을 때 그 상실감을 받아들이는 연습, 극복하는 연습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저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정신건강 케어는 스스로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지금 부모님까지 케어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부가 서로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시 기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입시를 보내야 자녀들도 건강하게 커요. 마음이 건강하게 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으니 여러분들의 입시 생활에, 학부모님도 입시 생활을 같이 겪으실 건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타코였습니다.